2기 민주당 지도부를 맡아서 첫 선거를 또 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좀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 네. 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네네.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긴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냥 영광 군수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니다. 그게 제일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난투극을 벌이면 누가 좋아할까요? 답이 뻔합니다. 경쟁은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도 하지 맙시다. 각 당의 지지층을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언도 하지 맙시다. 조국 대표 저 말을 고지고대 들어오면 지금 상처 주는 언동과 부추기는 언동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2주 정도 됩니다. 10월 16일 전라남도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지금 마치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대리전 양상, 뭔가 전면전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죠. 선거 초반부터. 최진봉 교수님, 여기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 등장하네요. 요즘 시니스트럴입니다. 고인물을 넘어서 상하기 시작한 물이다. 저희도 김민석 최고위원 말을 다 고지고대로 인용하는데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셔서요. 조국 혁신당, 민주당을 위한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던 이른바 여러 특검법, 왜 조국 대표 불참했냐 이런 것 때문에 5분 대기조가 될 생각이 없다. 모르겠어요.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싸우는 것 같아서요. 근데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경쟁하는 상황이니까 서로에게 좀 낯선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선의 경쟁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당이 나오라, 누가 후보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각 정당이 해야 할 일이고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최고위원도 고인물을 넘어 상한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되면 예컨대 출석 안 하면 물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필리버스터가 있을 줄 알고 아마 이제 지방에 내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가 없이 그냥 바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못했다는 얘기도 하던데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경쟁 관계면 선의의 경쟁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 경쟁을 해야 되는 지역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어찌 보면 또 이런 경쟁이 호남의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신선함을 좀 하고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그리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서로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 그것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경쟁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잘 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 교수님이 약간 조국 혁신당 편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아니고요. 듣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 경쟁 자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니 왜냐면 경쟁을 해야지 왜 경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김민석 최고위원 말을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은 경쟁하자 저쪽 단일화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처음에 애써 다 무시하다가 최근에 상하기 시작한 물, 그리고 이거 이재명 대표도 선거 열심히 치러야겠다는 하지 조국 혁신당의 언급을 김민석 최고위원 그렇게 안 해서 제가 추가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이 경쟁 상대로보다는 함께 가는 모습으로 출발을 했죠. 사실 지난 총선에서. 근데 이건 당이 생긴 이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조국 혁신당 절대 지지하는 거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경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진보 진영이 좀 더 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지지도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 어느 한 특정 정당이 다른 정당에게 출마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선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감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공격을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너무 이걸 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서로 잘 경쟁해서 좋은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진영 전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취지는 공감하는데 높아심에서 질문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아예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을 처음에 경쟁 상도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자세가 있었으니까 조국 대표의 이른바 월세 사례를 두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입주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살면서 서울과 곡성을 왔다 갔다 할 생각입니다.
영광에서 저희가 한 달 살이를 시작하면서 한 달 살이를 하긴 하되 저는 국회 본회의 출석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예요. 월세살이를 하긴 하되 국회 본회의는 반드시 출석하겠다. 지금 한준호 최고위원인가요? 이번 재선거에서 뭐 역할을 맡은 것 같고 조국 대표 약간 겨냥한 듯한 발언인데 박수가 나왔어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본회의에 조국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이가 없다라는 형태의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의 상황도 좀 이해가 됩니다. 본인이 당대표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어떠한 지역구를 가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저렇게 싱크대에서 세수하는 모습 보일 수 있는 거 이번 뭐 재보궐선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큰 표차로 이기지 않으면 이긴다라고 해도 오히려 지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지난 22대 총선에 있어서 호남에서 정당 투표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더 많이 나온 부분이 있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로서 연임이 결정이 되었지만 예. 호남 쪽에서 투표율 자체가 높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떠한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저렇게 전력을 다해서 나오는 모습들에 대해 호남 주민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어준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말 썰물 빠지듯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한준호 의원이 그 월세살이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 한준호 의원을 옆에 앉히고 핸드폰으로서 한준호 의원의 그 후원금 계좌 이거를 띄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아까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예.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뭐 열심히 하겠다, 다시 호남을 구해야 하는 마음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계속 간다는 거 그리고 또 조국 대표도 제가 마지막 선거운동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법의 엄중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대한민국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국 대표 사법 리스크까지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